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달은 경술월입니다. 이 10월 경술월을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횡재수나 재물의 기운, 매매, 투자 이런 쪽에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갑과 을의, 그러니까 갑과 을은 목의 기운이죠. 갑과 을의 기운에 대해서 경술월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올린 영상이 있고요. 오늘은 병과 정의,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경술월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0월달은 경술월인데 계절적으로 가을이 완성이 되고 모든 곡물의 수확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의 기운이 완전 쇠퇴를 하게 되고요. 차가운 겨울 수의 기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양력 10월 8일 한로부터 11월 7일 입동 전까지를 경술월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10월 8일부터 한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로 다음에 상강, 입동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화기, 양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술월은 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한로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로는 보통 양력 10월 8, 9일 무렵을 입기일로 보면서 보통 시간 차가 하루 이틀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황도, 환경이 195도에 위치할 때이고, 음력으로는 9월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 이슬이 내리고 찬 기운이 내리면서 이제 상강 때는 서리까지 내리게 되겠죠. 자, 한로 무렵에는 벼농사가 끝나고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기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로가 지나가면 상강이 오면 서리가 내리는데, 이때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로 또 추어탕 같은 경우를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기운으로 술토의 건조한 기운이 왕성해지지만, 이 술토는 또한 병화의 기운이 고장지라는 것은 우리가 창고의 의미도 있고, 기운이 사라져 간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묘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병화, 양기, 화의 기운이 언제 완전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때다. 그래서 사실은 경술월에 병화, 정화, 오늘 기운을 말씀드리겠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의 기운이 이제 완전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때다. 기운이 쇠퇴해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병화,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 따질 때 태어난 날의 일간의 병이나, 아래 보시면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 경술월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른쪽 연과 월에는 이민년 경술월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거는 그냥 올해 2022년 그리고 그 10월달 양력 10월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의 일간이 본인이 병화냐 정화냐가 중요합니다. 자, 경술월은 한로가 지나고 입동 전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약 한 달간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쇠퇴하고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병화의 기운 역시도 고장지로 들어가서 기운 자체가 쇠퇴하는 시기다. 다만 병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경이라는 것은 편재, 재성의 기운이고요. 술토는 화생토니까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신의 기운이 술토, 병화 입장으로 봤을 땐 고장지로 들어가니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 임과 술은 병화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는 장생지가 되고 술은 고장지가 되지만,
도움이 되고, 특히 신약한 사주에 도움이 되는 거고, 신강할 때는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그냥 병이나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경이라는 것은 재성의 기운이고 술이라는 것은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의 운기는 좋을 수가 있다. 다만 내가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신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비경겁제나 뭐 편인과 정인이 많아서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경술월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여성과 인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여자의 기운, 여성의 기운,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누르고 또 식상 생재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유리할 수 있다. 그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태어난 날의 기운이 병화나 정화. 그랬을 때 올해 이민년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호랑이띠인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띠인데 뭐 음력으로 5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1, 2, 3, 4, 5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묘진 4, 5미 할 때 5. 그러니까 가장 화의 기운이 강력할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4월, 그러니까 사음이 신유술 할 때 그 4월입니다. 그럼 양력은 보통 5월이 될 테고 위에 5월 같은 경우 양력은 보통 6월이 되겠죠. 가장 태양의 기운이 왕성하고 화기가 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갖고 사주를 태어났다고 하면 거의 신강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병화나 정화의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세력을 펴보니까 뭐 비경겁제가 두세 개 되고 뭐 편인정인도 한두 개 됐다. 그러면 신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특히 뭐 태어난 월이라 일이 있으면 더 훨씬 더 그 신강한 기운이 강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경수로는 이 천간의 경금의 기운은 재물 그러니까 편재나 정제가 되고요. 또한 술토, 이 지지의 경술의 술은 재성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식상생재가 되어서 이럴 때는 횡재수가 생긴다든지 투자, 매매, 또 이재에 유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식신이나 상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그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점점 유리하기 때문에 신강하면서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신강할 때는 유리하지만 만약에 신약하다 반대로 비경겁제도 적고 그랬을 때 이 경술월이 오게 되면 약간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똑같은 기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어떻게 되고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이 되고 충이 되고 형이 되고 이런 거 생극제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내가 병과 정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단순하게 신강하다 했을 땐 전반적으로 유리하고 재물의 기운이 좋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신약사주일 때는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나 금전거래, 금융, 특히 돈,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장사를 시작한다든지 가게를 열었을 때
이럴 때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과 정의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경술월 10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특히 금전적으로 투자나 돈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나 기, 또 경과 신, 임과 개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전반적인 10월달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